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사 이선미입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최고의 기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강의 시작 전에 제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었거든요. 그래서 중심축이 흔들리더라도 건방진 게 아님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유사나 알기 이전의 삶은 전쟁터를 누비는 삶이었습니다. 척박한 전쟁터를 하루하루 살라 그러면 항상 긴장된 삶이어야 됐잖아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기 왼쪽에 보이는 타워 크레인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딸 때 저는 타워 크레인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이 23세. 2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이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정말로 안 하던 걸 하면서 피 튀기게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현장이 보이시는 게 삼척 LNG 탱크 공장 현장인데요. 무지개가 이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죠. 그리고 중간 사진은 여러분이 타워 위에가 밖에서만 보셨지만 안에 사진을 못 보셨잖아요. 그죠? 저게 안에 캐빈이에요. 캐빈. 저 안에서는 여러분 운전하시는 운전석에 하나에 있는 한 평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되고요. 뜨거운 철판이라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춥고 저 위에서 저는 8시간에서 10시간을 있어야 됐습니다. 저희 날짜 보시면 2013년 6월이에요. 지금은 23년. 그죠? 10년 전에 저예요. 저희 지금이 더 이쁘지 않나요? 네. 유산화 먹고 안티에이징 했어요. 그리고 이거 바로 옆에 사진은 제가 임신과 출산으로 타워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저희 어머니가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타워를 살 수 있었지만 제가 둘째를 낳고 3일 만에 저희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출산 후 3일은 바로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잖아요. 저는 퇴원하고 바로 어머니의 상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몸조리도 못한 상황에서 우울증이 왔겠죠? 그럼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선택을 합니다. 몸으로 이겨내기를. 그래서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 이렇게 도배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건설 외장과 건설 내장을 다 아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저 또한 힘이 들잖아요. 도배 일을 하면서 저는 알 수 없는 염증과 상세불명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뭐 뒷목 잡고 이쁘게 쓰러지면 좋겠지만 사지가 마비되면서 쓰러집니다. 병원에 갔더니 해결 방법이 없어서 항생제로만 염증만 죽이고 퇴원을 했는데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은 후 기력을 찾고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일을 하러 갔지만 두 번째 쓰러졌을 때는 더 힘들게 쓰러집니다. 처음에 쓰러졌을 때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겠거니 하지만 두 번째 쓰러졌을 때는 두려웠어요. 죽음이란 게. 30대 때 제가 저희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때 10살과 3살. 막막했어요. 근데 계속 울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유산하기 전에 결단을 합니다. 집을 계약금을 걸어요. 한 채는 큰 애 거, 한 채는 작은 걸로 해서 공증을 받았어서 제가 남겨줄 건 돈 이거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악 물고 다시 도배소를 잡습니다. 그렇게 도배소를 잡았더니 천천병력으로 본드가 눈에 들어가면서 결막낭의 부식,
아유, 이렇게. 결막낭의 화상으로 인해서 원주 기독병원에서는 저한테 해줄 게 없대요. 그래서 서울 기만과 병원으로 갔더니 시신경이 탔으니 5년 안에 실명이 된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괜찮았어요. 몸이 아픈 것도 괜찮았어요.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어떻게든 건져 나갔었어요. 하지만 우리 큰아이가 없으면 물 한 잔도 못 먹게 되는 제 삶, 아이들한테 제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두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두 눈이 먼 사람도 사는데 한쪽 눈은 살아있잖아. 그럼 치료를 받으러 가자 해서 병원을 찾아간 병원에서 유산화를 만납니다. 유산화를 만나고 저만 터닝포인트가 된 게 아니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게 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큰아이입니다. 저 자세히 보시면 눈썹이 없어요, 아이가. 눈을 벌레,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될 눈썹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전쟁터였기 때문에 이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안경을 썼고 맨 앞에 앉았는데 수업이 안 된다. 칠판 글씨도 못 알아보더라. 그래서 서울로 안과를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양쪽 다 약시, 초점이 한쪽 사시가 아니고 양쪽 다 온 거예요. 원래 비염이 너무 심해서 약을 어렸을 때부터 먹었고 수술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레볼게이션, 지금 적외선 치료기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없었거든요.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병원 갈 시간도 없다 보니까 집에 치료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이를 케어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면역을 더 떨어뜨렸는 결과가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만난 후 눈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경을 벗습니다. 시력이 1.0으로 해서 지금 저희 아이가 23년 17살이 됩니다. 너무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저 밑에 까까머리 총각 보이시나요? 저희 막내인데 7살 차이 나요. 누나랑 7살 차이 나는데 이 아이 또한 이렇게 턱받이하고 부항 뜨는 모습 보이시나요? 제가 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전신 마취를 하고.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항상 아토피가 있었고 자고 일어날 때 손톱 밑에 피딱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묶어서 제어해야 했고 미용실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제가 바리깡으로 밀고 스테로이드를 발라주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면 어린이집에서도 아예 여름에는 이 아이를 세숫대에 담가버렸어요. 하도 긁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건 면역을 키우고 한다고 해서 함땡땡, 못땡땡, 한의원 다 돌아다녔고 안 해본 게 없이 다 했습니다. 제품별로 다 써봤고요. 저는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큰애랑 저랑 쓰고 남은 보습제가 저희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5살 때 유산화를 만났고 C300을 꿀꿀꿀꿀 잘 삼키더니 여기가 6살 때 본사거든요. 이 사진이. 본사에서 힘을 번쩍번쩍 봉사하는 사진입니다. 이 정도면 저희 가족 터닝포인트 맞게 된 거 맞나요? 네. 저 또한 지금 어떻게 실명 안 됐죠?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있죠? 네. 비타민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적응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플리먼트 4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몰랐다는 표정인데? 그죠? 저는 저희 집에 터닝포인트, 기적을 가져다 준 유산화를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현장 노동만 하다 보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365일 중에 200일을 병원에 다니던 저는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바꾼 프레임을 깨버렸어요. 프레임이란
전체적으로 짜인 틀, 전체적인 짜인 틀을 개시해 대중의 사고를 먼저 규정하는 쪽으로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고 이를 반박하는 노력은 오히려 프레임을 강화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뭔가. 말 그대로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바라볼지 그 방향을 이미 먼저 형성하는 틀이에요. 이 틀을 먼저 깨버렸거든요, 저는. 자, 어떻게 깼냐면, 자,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Do not think about me. 코끼리가 자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이미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있죠, 여러분. 하지 말라니까 왜 하지? 하지 말라니까. 이게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던 이게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 안 하려 해도 반박하려 해도 이게 부정적으로 했던 생각들은 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다단계 아니야 해도 상대방은 다단계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을 부정하게 되면 될수록 활성화되므로 상대 의견을 반박할 때 상대 언어를 쓰지 말고, 그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보다 새로운 단어를 사용을 해야 한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법률이에요. 김영란법과 민식이법을 떠올려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죠? 제 머리에서 안 나온 거예요. 떠올려 보면 이 언어의 파워의 힘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들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입니다. 똑같은 법률이거든요. 느낌이 다르죠. 민식이법도 똑같아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안. 너무 무섭고 임팩트가 다르지 않나요? 어떤 프레임을 씌우면 어떤 이미지라든가 영향력이 어마무시한데요. 어떤 것을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막강한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임은 안녕하신가요? 언론 플레이에 선동되지 않고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누군가 만들어 놓고 누군가 조작된 것에 그 방향 따라간지도 모르죠. 그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것이 길인지 어떤 것이 바다인지를 제가 파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통신기기가 요즘 발달했잖아요. 통신기기 발달로 전 세계에 이렇게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환경에서 이런 현대인들은 프레임의 중요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루에도 방대한 정보를 여러분들 접하고 계실 거예요. 그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그 수많은 정보 속 안에서 이건 프레임을 걷어내고 객관적인 정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잘 이겨내왔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도래하고 있고 우리가 IMF도 잘 이겨냈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잘 이겨낼 것이고 전화, 삐삐,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이제 AI까지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MZ세대라고 아시나요? 그 시대도 저한테는 그게 신조어였는데 그 세대도 이제 지나간답니다. 벌써 지나간답니다. 기술적 진보를 겪은 알파 세대가 나옵니다. 그거를 겪고 경험하며 자라나는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쓰던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플랫폼 시대에 도달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내가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다들 이렇게 힘들잖아. 나도 힘든데 쟤도 힘들대 라고 내 기준점이 아니고 남의 기준점을 살고 계시진 않았을까요? 응?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바쁜 걸음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세요? 네, 그럼 이곳에 집중하세요. 자,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시간은 돈이었어요. 아침 6시에 타워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내려옵니다. 아침 조출과 야간까지 하면 7시, 8시. 게다가 매일같이 이어지는 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식이 아니에요. 무전으로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밑에서 건설 노동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회식을 합니다. 반주와 함께. 저는 매일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즐거운 회식이 아니겠죠. 여러분 옆에 바로 건설 노동자가 앉아 계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실까요? 건설 노동자가 저희 아빠일 수도 있지만 아시죠? 거칠고 마음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겉모습은 거칠고 약간 깔끔한 이미지가 아니고, 그죠? 대화가 좀 안 통하고 목청 크고, 그죠? 그런 사람, 그런 아저씨들하고 20대에 저는 매일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 했습니다. 왜?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됐고 그 60대, 50대 아저씨들을 제가 위에서 진두지휘해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 한 달에 2번밖에 갈 수 없었고 저희 아이를 2주에 1번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 사생활을 보려고 치면 비 오는 날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제 개인 볼일을 보려면 대체 기사를, 저를 대체할 수 있는 기사를 제 월급에서 줘야 했습니다. 아프기도 마음대로 아프지 못하겠죠. 아파도 타워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타워를 보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포기하시겠어요? 포기 못하겠죠? 네. 포기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유산을 만나서 이 3가지를 지금 다 쟁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절었을 때 이 현금 흐름 4분면을 알았다면,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란 책을 읽었더라면, 그죠? 그렇게 전쟁 같은 질병과 전쟁 같은 노동을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4분면에 모든 돈이 있다고 합니다. E는 근로자고요. S는 사업자 또는 전문가. 그리고 B는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주는 사업가. I는 투자가.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그죠? 자, 저와 같이 노동 시간은 돈이 되는 노동 수익입니다. 그리고 권리 수익이죠. 시스템은 곧 돈입니다. 그죠? 모두 다 권리 수익으로 이제 이사를 오셔야 될 타이밍이시죠? 그림을 보면 어떠세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인 의사도, 전문직 변호사도 저와 같이 모든 일을 안 하게 되면, 일을 스탑을 하게 되면 수입은 끊깁니다. 바로 노동 수입이죠. 근데 옆 사진은 어떠세요? 하늘 높은지 모르는 올라가는 그래프. 저게 내 인생의 그래프라면 지금 고생 사서도 안 하시겠어요?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노동 수입에서 권리 수입으로 넘어왔고요. 저는 건물주와 같은 기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화살표처럼 저의 권리소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건물주가 받는 권리소득 함께 받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럼 권리소득에 있는 투자가는 우리가 돈이 없어 지금은 잠시 보류할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요? 이건 대기업이 만드시고요. 대기업이 만들어진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은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들은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는 투자가 불필요하고 전문 지식, 기술이 불필요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준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입니다. 말 그대로 연결만 했을 뿐인데 소득, 대가가 오는 겁니다. 자, 생산자, 제조업체가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가 많아요. 자, 제가 치킨을 시켜봅니다. 차가 필요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깔죠? 핸드폰에 어플을 깔죠. 이 어플들은
치킨집을 운영하지 않아요. 마트도 운영하지 않고요. 구인구직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요. 다만 소비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 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연결 소득으로 받아가는 거죠. 유산화는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뉴트리션 영양제를 필요하신 소비자인데 연결만 했을 뿐인데 저는 연결 통로 역할만 했을 뿐인데 소득을 받아가는 플랜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받아가는 플랜이죠. 만약에 제가 단골집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고 제가 아무리 자주 가도 저는 물밖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식당에서 소득을 준다 그러면, 그죠? 지금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너무 많은 불특정 다수한테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앞으로 대세입니다.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을 보시면 글로벌 211조 원, 대한민국 5.2조 원이 흘러갑니다.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은 1위 영양제, 2위 화장품 22%, 3위 생활용품 17%, 도합 90%가 회원 직접 판매의 주요 제품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야 될지 아시겠죠? 앞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는지, 내가 어떤 걸 권리소득으로 가져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을 하실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화장품 회사, 녹즙 회사, 너나 할 거 없이 영양제, 건기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매출이, 사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영양제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왜? 제일 매출이 많으니까. 그 전문적인 회사를 여러분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장점은요. 무자격, 무자본, 부업이 가능하고 시간적 자유가 있으며 재정적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권리소득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 타워크레인 타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기본이고요. 기중기 면허 있어야 되고요. 타워크레인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23살에 다 했어요. 그리고 자본이 필요 없다. 자본금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병원 갈 돈으로 저는 제 건강에 힘을 썼고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갔더니 시간적 자유가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병원 한번 갈라 하면도 하루를 잡아먹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까 부업이 가능하고 이게 제품이 좋다니까 자꾸 소문이 나다 보니 재정적 자유가 오고 그게 쌓여서 권리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죠?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고르는 3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 탄탄한 회사. 여러분들은 매출을 해서 내가 주급을 받기 위해서 탄탄한 회사를 고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연금 같은 주급 권리소득을 받기 위해서 10년간 10년 이상 운영했던 회사가 아니고 10년 이상 성장한 회사를 골라야 됩니다. 누구나 다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하기는 어렵거든요. 내 인생 나머지 노후를 맡길 회사인데 성장하지 않고 20년 이상 성장한 회사를 여러분들이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보험회사에 연금을 들었는데 그 보험회사가 하루아침에 휘리릭 사라진다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탁월한 제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결의 대가 소득이라 나온다 했잖아요. 연결하려고 그러면 제품이 좋아야 돼요. 저는 구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이 제품에 만족을 해야 되고 그죠? 서로 각자 플랫폼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제품이 탁월해야 돼요. 집 앞에 마트에서 나가면, 집 앞에 약국에서 나가면, 우리가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이건 탁월한 제품이 아닌 거죠. 내 통로를 통해서야 구매를 해야 된다면, 이게 탁월한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탄탄한 회사와 탁월한 제품이 있으니, 당연히 충분한 수익이 분배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나더라도 이 기준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3가지를 통달한 유산화를 소개합니다. 유산화는 그리스와 라틴어의 합성인 진정한 건강의 뜻입니다.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신 창립자 마이론 웬치 박사님이십니다. 질병과 고통 없이 평생 동안, 언제 동안?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설립한 유산화 회사거든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많이 팔기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란 뜻이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1992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창립이 되었고요. 올해 유산화 코리아는 20주년입니다. 20주년이고 미국은 31주년 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성장한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엄격한 품질 관리로 의약품 제조 시설로 된 유산화입니다. 인하우스라는 건 인 안에, 하우스 안에서 모든 게 다 제조가 된다는 건데요. 제가 작년 22년 여기 본사를 갔었어요. 갔는데 정말 미국 땅인데 내 눈앞에 한국 헬스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어느 집을 가도 바닥은 청소해요. 근데 벽은 청소하는 집 없잖아요. 근데 우리 유산화는 벽을 청소하더라고요. 플러스 알파로 천장까지 청소해요. 정말 수술방 같이 먼지 한 톤 없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까지 다 청소하기 위해서 바닥, 사방면, 천장까지 청소를 합니다. 게다가 제품이 다 출고가 다 만들어진 제품은 지게차로 싣고 나가잖아요. 그 지게차가 싣고 나가는 곳이 생박이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 창고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공기 유입까지 막는 정말로 깔끔한 곳에서 90% 전자동화에서 만들어진 안전한 타블렛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의약품 제조시설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지금 OEM이나 ODM 가보시면 장난이 아니죠. 유산화는 메드 인 USA로 한 공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유산화이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죠. 30년간 27개국 진출했습니다.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다는 게 내 집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식약처 법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 식약처 법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식약청에 따르기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30년 동안 유산화는 24개국의 식약청의 법을 다 준수하고 따르면서 그 라인 하나를 다 구축해서 우리 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라인, 캐나다 라인, 호주 라인 다 인하우스 제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과 미국, 캐나다는 시차가 있잖아요. 저 또한 캐나다에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 그 파트너에서 포인트가 올라오면 10분 안에 공유가 되는 그게 글로벌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몰랐습니다. 이민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다 내가 한국에서 만들어낸 인프라가 그대로 갈 줄 알았더니 타 회사들은 그게 안 된대요. 코드가 달라서 그게 안 된대요. 하지만 유산화는 종이 한 장으로 가볍게 트랜스퍼 됩니다. 자, 여러분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많이 유행하죠. 이거를 유산화는 이미 이전부터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하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1996년 나스닥에 상장 후 60배를 성장했습니다. 저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뉴욕 시장에 등록된 이 주식을 작게나마 구매했고요. 3, 4개월 전에 배당금 작게 들어왔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이 기회예요. 두말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한국 직접 판매 회원사들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56개, 특수 판매 종조합은 76개, 그 외 등록 안 된 회사가 3천여 개나 있어요. 내가 앞으로 빠른 시대 변화에 뭔가 탈출하게 보겠다고 급한 마음에 어떤 회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등록된 곳이 아니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개한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소비자도 불안해할 테니까 여기 안에 있는 회사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유산화는 대한민국 정부 직접 판매 공제조합 서울 527호에 등록되어 있고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자, 유산화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뉴트리션 클린 다이어트 화장품이 있습니다. 옛말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지 잘 배출하고 공식적이니까 이러면 건강하다고 했어요. 자, 뉴트리션 잘 먹고 클린 다이어트 잘 비우고 잘 화장품 경피도 없는 화장품 잘 바르면 잠 잘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사업입니다. 자,
미래경제학과 학자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인 폴 제임 필터가 말합니다. 랠리스 사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건 전문가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전문가야.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요? 내가 아는 옆집 언니 말을 따라야 될까요? 응? 그죠? 제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제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을 걷어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객관적인 정보를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웰리스 사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전문 서적이에요. 이 책을 제가 못 봤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각 시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고요. 인터넷 서점에서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4년간 개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10년 전에 우리는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초미세먼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나머지 회사들은 변동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너무 표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를 이 책이 비교 분석해놓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가장 최신판 6판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뉴트리션 종합 영양제라고. 요 옆에 플래티넘 플러스라는 메달이 있잖아요. 그 메달을 딸 수 있는 이유가 제조업체는 의약품 제조업체 및 의약품 연구기관이럴 때만 플래티넘 플러스 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메달을 못 받은 업체가 허다무시하고 영양제가 골고루 없는 회사도 너무 많고요. 독성이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하지만 유산화는 골고루 된 영양에 독소 없이 효능 제일 높은 제품 1위로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1600개 회사를 비교해 놨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머지 1559개의 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팩트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소송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PDR이나 CPS에 뉴트리션에 등재되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볼 수 있는 의사 편찬점인데요. 유산화의 제품명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기능의학병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영양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핫한 뉴스죠. 감기약 먹고 7개 나라의 영유아들이 300명이 사망했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 또한 옛날에 감기약을 먹었고요. 유산화를 만나기 전 저희 아이들도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아이들 열 나거나 감기 걸리면 오메가와 프로바이오틱을 먹입니다. 이렇게 저는 약을 늘 달고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무서워요. 그죠? 약물 오남용이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걱정이 없죠. 마이런 맹치 박사님이 만드신 산호비부, 우리의 병원 너무 가고 싶지 않나요?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치유와 더불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치유와 치료가 되는 증상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의 근본 원인까지 케어가 되는 산호비부 유산화 병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가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22년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 케어 대상 부분에서 유산화가 2개 부분을 수상했는데요. 주최자는 조선일보지만 후원사는 모르는 회사 계실까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여러분 모두가 아는 회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인증받고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 동계올림픽에서 유산화를 섭취한 선수들이 21개의 메달을 따왔습니다. 너무 멋진 성과를 거뒀는데 이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왜 유산화를 선택할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화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감기약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도핑에 걸리니까. 이 선수들이 유산화를 가장 애용하고 있는 것은 독성이 없고 최고의 뉴트리션이기 때문입니다. 자, 85명의 연구진이 유산화는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진만 보면 왠지 뿌듯해요. 미국 본사를 갔을 때 이 분들이 80원 쭉 나와 서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해서 고맙고. 왜냐?
환경이 변하면서 제품을 그러니까 제품 종류를 많이 만들어서 두꺼운 책 소비, 그러니까 아시죠? 제품 양이 많으면 점점 책이 돼가는 거. 근데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제품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검수하고 연구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제품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많아, 잠을 잘 못 자, 이런 거에 미세하게 반응을 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게다가 단언컨대 이렇게 연구진이 포섭되어 있는 것은 유산화밖에 없습니다. 연구진이 이렇게 포진돼서 아예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유산화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슬리지스 컴플렉스 포뮬러라고 미국 특허 번호가 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죽은 세포를 재생하는 기술이에요. 유산화만 갖고 있는 기술이고, 그러니 제가 제품 섭취 4년 만에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안티에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눈 똥띠 뜨고 귀 쫑긋 열고 돈 벌으면 왜 연결의 대가가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산화와 타 회사의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하나가 중복 매출을 인정하는 건데요. 자, 유산화는 가게 3개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3천, 2천, 2천, 3천에서 소실적 20%를 먼저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3천 더하기 2천, 2천 더하기 3천을 더해서 소실적과 대실적을 한 번 더 더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0%를 한번 받으신 다음에 소실적과 대실적을 빼는 거 아니에요. 더해서 한 번 더 주는 중복 매출을 인정합니다. 이게 남의 가게가 아니고 내 가게예요. 그리고 차별성이 누구나 20%. 타 회사들은 이렇게 3%, 6%, 9%, 20% 해서 다단계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신입사원,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월급이 똑같을 수 없잖아. 그래서 다단계 아닐 수가 없잖아 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린 플랫폼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끔 유산화는 누구나 20%입니다. 신입사원이든 사장님이든 20% 똑같은 수당을 능력제로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 시대인 것입니다. 차별점 3,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타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규 기존 리더가 탑 리더를 받치는 구조예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윗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군대처럼 군림할 수밖에 없는 느낌? 그죠? 근데 유산화는 이렇게 탑 리더가 기존의 신규 리더 밑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는 너무나 평등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서 제 인프라를 형성한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저도 우리 스폰서님 그래주셨으면 좋았겠어요. 자, 차별성 4.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거는 하면 득이고 안 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동차 면허증으로 얘기할게요. 면허증 안 따도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불편하기는 엄청 불편하죠. 원동기 면허증 있으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불편한 것보다 원동기 소형 면허증보다 대형 면허증 따셔갖고 평생 인원수 상관없이 기간 상관없이 금액 상관없이 무제한을 주는 보너스 받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성 5, 무한기피입니다. 타 회사는 이렇게 내가 소개한 몇 단계까지, 내가 소개한 얼마까지라는 단계를 지어줘서 단계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매출을 어느 정도 인정했을 때 나는 안 받아. 그러면 상호 간에 연결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하지만 유산화는 모든 포인트를 공유합니다. 내 밑에 50명이 있든 5,000명이 있든 모든 포인트가 공유돼서,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플랫폼은 무한대로 무한소득이다. 무한대로 다 인정을 하는 무한기피의 유산화입니다. 지금까지 차별성 5가지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세요? 느낌이? 괜찮죠? 먹고 바르고 쓰시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는데 원비씨는 제가 해독을 디톡 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셀라비오 화장품을 쓰든지 했을 때 가게 하나가 또 열립니다. 가게 3개는 이걸 했을 때 포인트 200포인트에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게 3개를 열라 그러면
디톡 프로그램 하나랑 셀라비브 화장품 한 세트를 쓰시면 가게 3개가 열려요. 가격은 한 25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250이래. 120만 원 정도고요. 저는 어차피 먹고 쓰고 바르고 하실 거 가게 3개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익 구조를 봤을 때 수당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배가의 법칙 혹시 아실까요? 제가 이번 달에 무조건 소개한 사람도 한 명만 소개하기로 정보 전달만 하는 걸로 해봐요. 자, 1월 달에 제가 한 명의 정보 전달을 했어요. 2월 달, 3월 달, 4월 달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되니까 500명, 10월 되니 1000명, 11월 2000명, 12월 4096명이 됩니다. 정보 전달한 사람이 4000명 중에 10분의 1만 제 소비자, 제 리더만 돼도, 그죠? 저희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쓰고 하시는 분들이 월 200포인트를 브랜드 체인지를 했다고 치고 제가 4명에 소개를 했더니 김씨, 이씨, 박씨, 최씨에게 저게 소개를 했더니 월 20만 원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씨, 김씨, 박씨, 최씨들이 4명을 소개했더니 저에게 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3단계, 4단계, 5단계. 파트너까지 몰 200포인트를 애용했더니 저에게는 월 3천만 원, 연 3억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왜 초반에 1BC가 아닌 3BC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제가 월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라 그러면 제가 물류를 했던 뭘 했던 저는 상당히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건강도 보장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산하기에 플랫폼 비즈니스기에 가능한 일이고요. 저는 물류센터가 없어요. 저는 택배를 돌릴 배송업체도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지킬 경비업체도 저는 없어요. 다 유산화 본사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무한 도전이 아니고 무한 소득입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건데요. 노력한 만큼 한계 없이 늘어나는 수익의 기회입니다. 아까 월 3천만 원 이상 나봤잖아요. 그런데 2명의 소개로 수익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김씨와 최씨를 소개했지만 김씨는 안씨와 황씨 등 두 라인이 성장시켰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월 60만 원과 보너스 100만 원, 매칭 보너스 15만 원 15% 해서 저는 1번 가게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추가 비즈니스 센터 2개를 줬고, 자, 김씨, 이씨를 한 번 더 소개를 했더니 700만원, 보너스 100만원, 800만원 플러스 알파,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6번, 7번, 그리고 한 번 더 박씨를 소개했더니,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더니 처음에 2줄 라인을 생성할 때는 경험치나 노하우가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만 점점 경험치나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르겠죠. 그리고 4번째 라인까지 성장했을 시 900만원 플러스 알파인데 처음에 1번 가게 700만원, 2번 가게 800만원, 3번 가게 900만원, 도합 27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 BC가 8번, 9번까지 오는 거죠. 이 추가 BC는 내 또 다른 통장이에요. 내가 들어오는 통장이 이렇게 많아지면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탑 리더가 기존 신규 리더님 밑으로 아래로 맨 아래 구조로 내려오는 구조인데요. 아까 5천 5천에서 1번 가게를 완성했을 시 4번 5번을 받았잖아요. 2번 가게도 5천 5천 완성했을 시 6번 7번을 받았고요. 3번 가게도 완성했을 시 이렇게 8번 9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위로 이렇게 제가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고 제 밑에 A, B, C, D 소비자와 파트너가 있는 아래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4번을 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도망가지 못해요. 제도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파트너가 미워도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스폰서님께 이 말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레그. 그지 않아요? 제가 바치고 파트너가 바치고 스폰서가 바치고 그죠?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평생 매치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자, 최근 7년간 유산화 코리아 성장 기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유산화는 성장을 했고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웰니스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물가 폭등, 에너지 가격 폭등, 임금 동결, 폐업 위기, 고용 축소 등 너무나 많은 우리를 현실을 위협하고 있죠. 더 이상 쫄라맬 허리띠도 없어요.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현실인데 왜 유산화는 이렇게 성장했을까? 왜 이게 되는 사업일까?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는 쫄라매기만 할 게 아니라 소득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은 브랜드 체인지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소득이 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5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5년 후 오늘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물가가 오른다고 휘청, 사회가 흔들린다고 휘청, 아니면 사회가 어떻든 물가가 오르든 안정적으로 살고 계실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깨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쟁터를, 유산화를 알기 전에 하루하루 전쟁터를 누비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비행기만 서울, 미국 유타주 갔었죠? 하와이 갔었죠? 제주도 갔었죠? 베트남 갔었죠?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먹는 걸 못 참아요. 하지만 기내식을 남겼어요. 너무 먹어서 기내식을 남겼어요. 그 정도로 누리고 살고, 저 돈 보이시나요? 써도 저 나라의 기본 3분의 1의 월급을 4일 만에 쓰래요. 3일만, 이틀 만에 쓰라 했나? 이틀 만에 저 돈은 그 나라 평균 월급의 3분의 1을 이틀 만에 쓰래요. 안 쓰면 다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쓸까를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사시면서 미래를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할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 프레임을 먼저 깬 후에 모든 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셨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들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